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은 우리가 이제 의결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주 제한권을 좀 공부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4관, 자, 의결권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결권은 뭐 공익권의 일종이 되겠죠.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권리, 뭐 이걸 우리가 의결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뭐 자의권일 리는 없겠죠. 공적인 권리, 공익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일주 일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의결권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정관 제한이 안 되는 거고요. 총회 결의나 당사자의 합의나 이런 것에 의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관으로 의결권을 제한한다 또는 주주 간의 합의로 이사회 결의로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한은 법률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의결권을 뒤에 가게 되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전자적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리에 대해서는 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서면 가능하고요. 전자적 방법 아무래도 이런 방법들은 주주총회 나가지 않고 하는 방법이겠죠. 상장된 주식을 뭐 수시로 사고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보유했는데 총회 나와라, 여기 나와라, 저기 나와라 안 나갈 수지가 많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아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의결권의 제한적인 측면으로 제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라는 측면인데요. 이런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자, 우리 교재에서 종류 주주가 있죠. 종류 주주,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의결권 없는 그러한 주주, 종류 주주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익 배당 가능한 돈에서 가능하고요. 또한 특수한 목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능한 측면들을 배웠는데 이러한 자기 주식 의결권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상호 보유 주식이 있습니다. 상호 보유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요 B 회사는 A 회사의 요 의결권, B 회사가 갖고 있는 A 회사 의결권은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걸 뭐 상호 보유 주식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 의결권의 제한적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게 되겠죠. 자, 그리고 특별 이해관계가 있을 때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 선임결이 있어서 감사를 선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그 발행주식 총수, 발총 이렇게 적겠습니다. 발총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요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요 네 가지 사안에서 약간 틀린 사안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요 2번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이나 상호 보유 주식은 어떠한 경우의 수든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주식과 상호 보유 주식은 그죠? 자, 그리고 요 특별 이해관계인과 감사 선임 이쪽에서는 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 주식들은 모든 사안에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종류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한 바대로, 그러니까 아까는 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정관으로 갔느냐?
법률이 정관에 이렇게 맡기고 있다라는 사안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관의 규정 한도 내에서 종류주주는 의결권이 좀 제한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자, 교재에서 이제 그런 걸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만약에 이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뒤에 가면 의결권에서는 우리가 주총에서 보통결의 또 특별결의, 특수결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보통결이다라고 한다면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과, 자,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엔드죠, 엔드, 그죠? 4분의 1 이상의 찬성, 이건 이제 동시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과 상호 보유 주식은 아예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을 안 해버리죠.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이해관계에는 출석 주주에 산입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1인데 시험에서는 이 자기 주식과 상호 보유 주식을 중요시합니다. 이 지금 자기 주식과 상호 보유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고, 그죠? 자, 그리고 3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입니다. 이것은 이 경우에 출석 주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1번이 이 종류주식이죠. 자, 이거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라고 되는데 법률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 제한, 뭐 이렇게 법률이 제한한 거죠, 연장이, 그죠? 자,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자기 주식과 상호 보유 주식인데, 자기 주식 원칙은 취득 못하지만 이익 배당 한도 내에서 가능한 측면도 있고, 합병권 단주라고 해서 그 앞말 따서 공부했습니다만 그런 한도 내에서의 자기 주식, 그러면 요거는 발행 주식 총수에 포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없다, 그죠? 자, 상호 보유 주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호 보유 주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상호 보유 주식도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데, 자, 상호 보유 주식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A라는 회사가, 그죠? A 회사가, 자, B라는 회사에 A가 B 회사의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자, B가 갖고 있는 A에 대한 요 주식, 그죠? 그러면 상호 보유를 통해 가지고 그 자본금 출자한 것을 환급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B가 갖고 있는 A 주식에 대해서는 이건 의결권이 제한된다,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또는 A 주식이 있고 A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A하고 요 모자회사는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자, A하고 B의 주식이 포함해서 합쳐서 10분의 1 초과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B가 보유하는 A 주식이라든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취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자의 관계에서는 이 경우에 아예 주식을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뭐 더 의결권 제한 효과는 모자 비모자 관계를 포함해서 10분의 1 초과, 여기에 제한이 있다, 이런 좀 측면도 자,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그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요 큰 가로 이번에 유형 나오고 있잖아요. 요 유형이죠, 요 유형, 그죠? 자,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의 10분의 1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B 회사가 가진 A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이고, A 회사와 그 자회사인 A 회사가 요 자회사죠. 자, 여기가 B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도 B 회사가 가지는 A 회사의 주식은 역시 의결권이 없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죠?
자회사인 A회사가 단독으로 갖는 지분만으로도 B회사 주식의 1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요 경우는 이제 A가 있고 A가 있는데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B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주식 가지고 있거나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둘 다 의결권이 없는 거다. 그런 판단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A도 이 경우에 10%를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B도 10분의 1을 초과해서 서로 의결권이 없게 되겠죠. 이러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유형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 자, 근거로 3번에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의결권이 제한된다, 없다. 자, 이게 이제 결론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의결권이 없는데 이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 자, 위반 행사죠. 위반 행사. 자, 위반하여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뒤에 가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뭐 이런 걸 공부할 텐데 절차의 하자나 방법의 하자 이런 것들은 취소의 소입니다. 취소의 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교재는 이제 그 3번에 특별 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3번 보니까 특별 자 이해관계인의 그런 특별 이해관계인의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 주식이 또 의결권이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요 특별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 이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가 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뭐냐? 이제 거기에는 의의에서 세 가지 설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주의 권리 의무의 득, 취득과 실, 상실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수, 즉 법률상 관계설, 그죠? 권리 의무가 이제 법률적 관계잖아요. 자, 모든 주주의 관계라는 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설적 견해인데요. 개인적으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그죠? 이게 다설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 이해관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건 있고 없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 보니까 이게 통설이죠, 통설. 이게 통설적 견해다. 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주장해서 일반인의 영역까지 이미 인식된 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통설이 다설과는 좀 더 강한 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결권 제한의 범위 로마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 양도를 비롯하여 일정한 행위를 승인할 때 영업 양도 그죠? 영업 양도에 대한 일정 행위 승인 이건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거다. 의결권 제한된다. 자, 그런 얘기죠. 자, 또 2번 이사, 감사, 청산이 동시에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이면서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청산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보수를 결정한다. 그죠? 주주이면서 이사가 거기에 보수를 결정한다. 이해관계가 되겠죠. 감사이면서 주주인데 보수를 결정한다. 자, 그것도 이해관계가 될 것이다. 또는 이사, 감사, 청산인, 집행, 임원, 발기인까지 주주면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겠다. 주주면서 또 이사나 감사, 청산인, 집행임원 이런 걸 겸유하고 있는데 거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겠다. 이건 경제적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가 동시에 주주이면서
재무제표 승인 후에 책임 해제를 유보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해당된다. 근데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회사의 지위와 관련되는 이사의 선임, 해임 결의, 재무제표의 승인 결의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요건 이제 좀 잘 유형별로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 그죠? 요거는 출석 주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요거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을 하는 거죠.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을 하지만 출석 주주에는 산입을 안 한다. 자, 그 내용 잘 기억하시고,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는 역시 여기에 위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의에 있어서의 방법적인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부당결의 취소의 변경의 소, 이런 특별이해관계인 주주가 의결권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 그러면 이제 부당결의가 가게 되는 거죠. 자, 제척이 2개월이라는 제척이 있고요. 자, 이렇게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걸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의 제한이다. 자, 이런 영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나오고 있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한. 여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그러니까 주주가 무의결권 주식과 보통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같이 겸유할 수 있죠. 그러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이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요란히 100분의 3을 초과한다라고 할 때, 그죠? 정관으로 그 100분의 3보다 낮출 수 있느냐? 그 낮출 수는 있으나 높일 수 있느냐? 높이는 것은 이건 곤란한 거죠. 이것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관으로. 높이는 것은 의결권에 너무나 심한 제한이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결권의 대리행사다 이런 영역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교재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될 텐데요. 대리행사를 제한할 수도 없는 거죠. 대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데, 과연 이 대리행사가 개별적인 이임에 국한되는 거냐, 포괄적인 대리권의 수권이 가능하냐, 뭐 판례도 포괄적 대리권의 수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리권을 주었을 때, 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법률 행위를 대리권을 줄 숫자 써가지고 수권이라고 합니다.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이걸 또 철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리권의 수권이 가능하지만, 포괄적까지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수권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대리인의 자격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대리인의 선임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느냐,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가능하다, 이렇게 정관의 규정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뭐 대리인이 또 재임, 법률적으로는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가 다시 대리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복대리라고 하는데, 일단 뭐 재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다, 대리시킬 수 있다. 정관에 의해서도 대리 행사를 정관으로 대리 행사 금지,
정관으로 금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죄임이 가능하다. 그죠? 판례다. 판례에 따르면 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교재에서요. 자, 그리고 과연 이 대리인이 A라는 주주가 그죠? 내 주식에 대한 B라는 대리인에게 수권을 한 거죠. 이런 안건을 이렇게 행사해라. 대리인이 이렇게 본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본인이 이렇게 행사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반대 행사를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행사 자체는 유효죠. 여기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내부 관계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등장할 거다. 그죠? 대리인이 본인의 수권에 반하여 대리권의 의결권 행사했을 때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과연 대리인의 자격 제한은 가능한가? 그랬을 때 정관의 규정으로, 이건 정관입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다. 대리는 뭐 주주에 한한다든가 뭐 이런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자, 물론 요거는 이제 대리에서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자, 수권에 발생한 대리를 임의 대리라고 하고요.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권의 자격 제한은 그죠? 당연히 임의 대리에 국한되는 현상인 것이고 법정 대리는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교재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 대리에 한정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판례가 대리인의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 않냐. 자, 그래서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주주총액이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때, 자, 이 대리권 행사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 자체는 판례 자체도 대리권의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죠? 판례의 입장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포괄적 수권의 가구라고 하는데 대리권을 한 번 줄 때마다 한 번 주고 또 줄 때 또 주고 또 이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대리권 행사할 때 회사에 이임장을 제출해야 되고 이임장이 수권을 받았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럼 포괄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대리권 행사할 때 한 장의 이임장으로 대체 가능한 거냐? 그렇게 된다면 포괄적 이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터인데, 자, 뭐 학설은 좀 대립을 합니다. 그러나 판례 입장에서는 그래, 기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장의 이임장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포괄적인 대리권의 행사, 그죠? 요게 판례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제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 여기 나옵니다. 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건가? 뭐 가능하죠, 당연히. 전자적인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의결권의 제한적 측면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면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죠?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 서면으로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절차적인 측면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일단은 정관에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정관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주식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한회사는요, 총주주의 동의, 그죠? 총주주의 동의가 요건이죠. 유한회사에서는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이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간 달라졌네요. 자, 이건 뭐 구별 사안이 되겠죠. 그렇죠. 자, 효과적인 측면에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한다라고 했다는 거는, 그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한 자도 출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죠?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출석 의결에도 산입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서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결권을 불통일적으로, 그죠? 몇 주는 어디 찬성, 몇 주는 뭐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불통일 행사죠. 불통일 행사가 가능한가? 일단 뭐 가능한 거죠. 당연히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자, 찬과 반에 불통일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통일 행사라고 했을 때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할 것이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주식을 신탁을 했다, 이런 경우에요. 그죠? 신탁을 했다. 자기 주식도 갖고 있고 신탁한 것도 갖고 있고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신탁을 했다. 그죠? A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은 B, C, D가 신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의결이제요, 안건이 통일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주주가 법인의 주주다, 법인 주주다,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경우의 수에 이런 어떤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불통일 행사, 요 상법, 요 회사법 이제 절차적인 측면을 좀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그죠? 3일 전에, 자, 주주총회일에, 총회일에 3일 전에, 3일 전입니다. 자, 회사에 대해 서면이나 또는 전자문서로 불통일 행사하겠다라고, 자, 이유를 통지해라. 이게 절차적인 요건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불통일 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예요. 통지가. 그죠? 자, 그래서 이유를 통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통지를 하지도 않고 그 이 불통일 행사에 통지를 하지 않고 불통일적으로 행사를 했다.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의 절차의 문제, 결의 방법의 문제는 취소예요. 취소예소. 취소.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면 취소,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예요. 무효. 일단 뭐 뒤에 가면 그런 사안이 나오니까요. 취소예소가 된다. 자, 그래서 회사가 그러면 요 지금 불통일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거절할 수 있느냐, 회사에 거절이 가능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주가 주식을 신탁했거나, 그죠? 또는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죠? 신탁을 맡아 있는 주식이라든가 타인을 이해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불통일 행사를 이때는 거절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아닌 사유라면 거절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자, 그래서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불통일 행사 효과가 있는데 어디는 찬성표, 뭐 찬성 주식을 100주 갖고 있는데 찬성 40, 뭐 반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거를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차표 반표를 다 정족수에 집어넣고 산입해라.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전자적 방법이란 의결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도 가능하고요. 전자적 방법으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하게 되면 소액주주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다 참석하라면, 그리고 그 회사의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의 주식을 D가 일부 소액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주주총회 일시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했을 때 소수주주가 자기 의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좀 이로운 측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전자적 방법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능하다. 2009년 상법의 개정이죠. 자, 그래서 그 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끔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자. 분산 투자한 소액으로 한 그런 자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자. 그죠?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주주가 좀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던져주길 원하는데 참석을 많이 안 하면 주총도 구성도 좀 어려울 것이고요. 자, 그런 어떤 합리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겠냐. 정족수 확보에 좀 쉬울 거다. 자, 절차적인 측면이 좀 의미가 있죠. 전자적 방법의 절차적인 측면인데요. 자, 이사의 결의입니다. 중요하죠. 이사의 결의.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주주에게 총회 소집에 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그죠? 자,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총회가 끝나고 3개월, 그죠? 이렇게 3개월간 본점에 구비해서 그 결론적인 측면을 열람할 수 있게끔 하고,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서류 자체를 5년이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절차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